설명해 드릴게요. 백선 100문제 합니다. 100문제. 그럼 지문이 몇 개? 500개, 500개. 우리 시험은 40문제죠? 그러면 40문제 2.5배니까 200개 지문이 나오는데 2.5배.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별 3개 왕별 있죠? 별 3개 왕별. 그거 제가 다 옳은 지문, X지문, 옳은 거 틀린 거 골고루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여기에 있는 500개 지문을 알면 무조건 60점 넘어요. 거기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확히 100문제 지문 500개. 물론 박스 문제가 몇 개 있으니까 한 480개쯤 되겠죠. 뭐 퉁쳐서 500개라 하고. 우리 시험도 박스 문제 있으니까 180개쯤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걸 저는 백선에 넣어요. 그 다음 올해 이제 다른 시험 기출이 있잖아요. 주택, 간평, 뭐 그딴 거. 거기에 나온 애들 백선에 이제 추가로 좀 넣은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백선하고 올해 백선 좀씩 달라요. 해마다. 그에 출제된 걸 제가 좀 반영하니까. 그 다음 사회 모의고사. 4번 우리가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40문제씩 사회니까 4, 160문제. 우와. 100문제에다가 160문제.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260문제가 되죠. 그러면 40문제씩 4, 46. 5 곱해봐. 몇 개가 되는 거야? 6, 5, 30. 800개. 그러면 지문이 800개. 물론 중요한 건 여기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결국 퉁 쳐도 중요한 거 한 1000개는 된다는 얘기지. 이 중 200개는 중복될 수 있지. 중요한 건 또 훈련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백선 과정하고 사회 모의고사를 거치면 1000개 지문을 제가 훈련시킬 거예요. 훈련. 그러면 여기에서 걸린다 안 걸린다? 무조건 걸립니다. 해마다. 해마다 걸리고 사회 모의고사 때는 올해 시험 출제된 거 있죠. 그거 제가 다 박아요. 골고루. 골고루 다 박아서 올해 다른 시험 기출 지문이 5개 지문 중 최소 2개는 또요. 한 개수 2개 진짜. 그러면 확률이 한 30~40%나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답이 보여. 이상하게 시험 보는데 답이 보여. 물론 틀리라고 한 건 틀려야 되고. 작년에 계약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계약법이 엄청 어려웠는데 물권법에서 다 맞췄어요. 물권법. 왜? 물권법이 제 별 3개 왕별에 다 바뀌었거든. 중간에 물음표 나왔어도 정답점이 보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탁탁 채는 거예요. 총칙도 마찬가지고. 나대지? 그것만 보이면 또 한 문제 맞히고. 나대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 보면서 이제 제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우리가 합격 점수인 60점 넘으면 돼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60점대 초중반이에요.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70점대 많지 않아요. 민법 7점 넘기 힘들어요, 진짜. 대부분 60점대 합격생들. 왜? 요즘 본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본시험 죽어요. 여러분들 1차 두 과목 보죠? 에이, 베레스. 2차 안 봐. 중간에 도망나고 싶은 분만. 절대 중간에 채점하지 말아요. 중간에 핸드폰 보고 채점하시는 분이 있어, 1차. 그러지 마요. 무조건 잘 봐도 못 봐도 2차 시험 봐야 돼요. 오후 시험. 절대 중간에 채점하기 말기. 나는 시험을 어렵게 보지만 모든 시험을 어렵게 봐요. 하지만 합격 점수 나와요. 막상 집에 와서 채점하는 거지. 절대 중간 쉬는 시간에 채점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시험은 어렵게 보지만 점수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본시험은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백선 과정하고 사회 모의고사, 그러니까 사회 모의고사는 조금 저도 우리 이제 기출 반영해서 좀 모르는 지문도 누구 할 거예요. 훈련 좀 시켜야 돼요. 그래야 본시험에서 멘붕이 안 빠져요. 중요하지 않은 지문 일부러 엿먹어라 그 지문도 막 넣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훈련을 반드시 4번 해야 돼. 쉬운 문제만 맞추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버려버려야 돼요. 동그라미 하고 그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본시험 때 멘붕에 빠져버려요. 사회 모의고사는 그동안은 제가 오후 동영특가는 중요한 지문 거의 깔았잖아요. 그건 이제 공부용이고 실제 이제 9월 모의고사는 제가 그렇게 안 내요. 조금 어려운 지문도 별 필요 없는 왜 틀리라고 낸 문제 그런 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하고 틀려줘야 돼. 나머지에서 맞춰서 최소 60점은 넘어야 돼요. 사회 모의고사 60점 넘어야 돼. 제가 60점 넘도록 난이도를 조절할 거예요. 8점은 못 넘을 거예요. 공부 최고로 잘하는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평균 점수는 60점은 나와줘야 돼요. 아셨죠? 근데 막 40점 나온다. 그러면 2차 하지 마요. 1차만 마지막 2달 해야 돼. 민법이
시험을 봤는데 40점이 못 넘는다. 그러면 그분은 동치 안 돼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 시험에서 40점을 못 넘으면 그건 민법 점수가 6점을 못 넘는다는 얘기거든. 본 시험에서도. 지금 시험이 이제 2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최소 50점은 넘어줘야 돼요. 제 시험에서 50점 넘으면 본 시험에서는 6점 넘어요. 6점. 아셨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요. 공부는 시험 보기 그날 아침까지 9시 땡, 아니 8시 몇 분을 보죠? 그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외우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권리하자 받고 물건의 하자, 하자담보 책임, 특정물 하자가 있고 종류물 하자가 있어요. 하자담보 책임은 건물의 누수 균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건 자체 하자. 자, 하자담보 책임 먼저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가 실일 것. 하자담보 책임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자담보 책임은 뭐부터 시작한다?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가 실일 것. 선의무가 실 반대 RR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은 묻지 못한다. 책임물을 내면 선의야 되고 과실도 없을 것. 따라서 RR이라면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다. 부정으로 끝나요. 하자담보 책임 매도인이 지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떤 책임을 묻느냐? 용익권 제한하고 똑같아요. 누수 균열로 인해서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 해제.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용익권 제한 법조문을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 거기에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용익권 제한, 하자담보 책임이요. 두 군데가 똑같아요. 그래서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 해지할 수 있다. 자, 두 개 했고 제척기간이 있어요. 누수균열 사실을 안날로부터 선이니까 선이죠.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여기는 1년이 아니라 6달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1년에서 6달로 반팅돼요. 안날로부터 6달, 안날로부터 6달. 권리하자는 1년이죠. 1년 내라. 물건의 하자는 6달 반팅. 이건 흘러갈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RR하고 이 두 번째하고 여기가 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정답 주문이 박혀요.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 경매의 경우 우리 법조문 물건 하자 있어도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경매의 경우 외워야 돼요. 경매가 나오면 물건의 하자 안 돼.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안 돼. 권리하자만 경락인은 묻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 안 돼. 두 번째 이 단어가 떠요. 법령상 제한. 이 5글자가 떠요. 그러면 풀어서 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땅을 사요. 토지를 매수하는데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데 왜 토지를 갑으로 사느냐? 집 지으려고. 건축 목적이 나와요. 그런데 관련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건축이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하느냐? 법령상 제한 이 5글자에 동그라미 하고 이와 같이 토지를 매수했는데 건축 목적으로 법상 제한으로 허가가 안 나서 건축이 불가능하더라. 법령상 제한. 이건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권리하자 아니에요. 토지 자체의 하자. 토지가 열받은 판결이에요. 토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하자라고 하니까 대법원이. 토지 자체 물건의 하자입니다. 외워요. 법, 물. 법, 물. 저는 단순하게 옵니다. 법, 물. 법령상 제한하면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법령상 제한하면 물건의 하자. 법물. 법령상 제한하면 물건, 토지 자체의 하자로 봅니다. 법물 이렇게 외워요. 경매의 경우 물건 하자는 담보책 물을 수 없다. 외우시고. 법령상 제한 5글자 뜨면 물건의 하자로 본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자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냐? 계약 성립 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세트죠. 계약 성립 시. 이 3개 가장 중요합니다. 하자담보 책임. 법원은 하자 발생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매수인이 균열을 더 확대시켰죠. 그러면 이 매수인의 잘못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다. 말 되잖아. 맞는지. 흘러가요. 맞으니까. 자, 이제 종류는 냉장고죠. 냉장고에 문제가 있죠. 이걸 불특정물 종류물 하자.
똑같이 물건 하자니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에 기타 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문제는 여기서는 나는 해지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할 수 있다. 나는 해지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그냥 새 냉장고 받고 싶어요. 이게 바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종류물 냉장고에서만 나와요. 종류물 냉장고 공산품. 그래서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할 수 있다. 종류물에서는 이것만 하면 되고 특정물이 더 잘 나오겠죠. 자, 경매. 경매는 내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 물건 하자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경매는 갑을 왼쪽 놈이 돈 빌린 채무자겠죠. 1억 채무자. 오른쪽 놈은 채권자가 되겠죠. 돈 빌려준 1억 빌려준 채권자 은행이겠죠. 저당권 받았겠죠. 자, 채무자가 1억을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 저당권자 은행이 경매로 날려버렸죠. 그래서 A가 병이라고 하죠. 병이 경락받았죠. 그런데 경락받은 이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죠. 권리하자야 돼. 물건의 하자는 경매는 담보직 물을 수 없으니까. 권리하자면 전일 수용적. 그죠? 만약에 토지가 1000평인 줄 알고 낙찰받았는데 200평이 부족하더라. 그런 이제 문제 있을 때. 자, 갑니다. 경매는 한 놈, 두 놈, 세 놈. 이 세 놈 하면 돼요. 노란색 정확히. 첫 번째. 경락인이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을 텐데 순서가 있어요. 일단 누구한테 들이대야 되느냐? 왼쪽 놈. 채무자에게 담보책임 묻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그런데 채무자는 돈이 있다 없다? 없겠지.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 내 낙찰대금 1억 받아간 배당 채권자에게 여기서 배당이 떠요. 배당 받아간 오른쪽 놈 배당 채권자에게 2차적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따라서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담보책임 묻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경우에 2차적으로 오른쪽 놈 내 돈 배당 받아간 배당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묻는다는 거. 순서 있다는 거. 두 번째. 경매의 경우 물건 자체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이 경매가 무효라면 무 소수로는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항상 무가 나오면 없다로 끝나요. 진짜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경매의 경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건 이 세 개란 얘기예요. 1차적으로 왼쪽 놈 채무자, 2차적으로 오른쪽 놈 채권자 순서 있다는 거. 물건 하자 경매 절대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그럼 경매 자체가 무효라고? 역시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무효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으로 내 돈 돌려받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1억을 은행한테 돌려받는 거예요. 담보책임 묻는 게 아니에요. 담보책임 동네는 매매든 경매든 유효를 전제로 매매, 유효, 경매, 유효를 전제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나. 똑같아요.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똑같아. 모든 민법은 논리과목이라 다 똑같아요. 무효라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 결국 쉽게 무 하면 소수는 다 부정으로 끝나요. 성립하지 않는다. 물을 수 없다. 찍을 때 이렇게 찍으시라는 얘기. 자, 무효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의 경우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이고 쉬워라. 무 나면 없다로 끝나겠네. 무인데 있다로 끝나는 지문은 없어요. 진짜. 그래서 단순하게 물을 수 없다. 이거 외워야 돼.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거. 경매는 1차적으로 왼쪽 놈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자력 돈이 없다? 그때 오른쪽 배당 채권자에게 순서 하나 둘 세 개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자, 저건 시험 안 나와. 시험 나온 건 밑에예요. 하지만 채무자 왼쪽 놈이 여하튼 흠결 문제 사실을 알고도 법원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알면서도 뭔가 안 했죠. 안 알려주지. 나쁜 놈이네. 오른쪽 채권자 은행이 이 하자 사실 알면서도 경매 신청했다면 느낌이 왔죠? 알고도 그럼 나쁜 놈이니까 나는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느낌 가지면 돼요. 알고도 뭔가를 하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너한테 뭔가 할 수 있다. 오케이. 채권 매매. 자, 채권을 팝니다. 이거 하실 분 마세요. 채권을 팔 때 파는 을이
채무자의 돈 있다는 자력을 담보합니다. 채권 판 놈이 채무자의 자력, 돈 있다는 걸 담보해줘. 그럼 어느 시점의 자력이냐? 채권 매매 당시 자력. 자, 매매 당시 자력. 그런데 이제 단어가 바뀌어요.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다. 이 단어가 나와버리면 매매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가 나중에 온다는 얘기죠. 그 시점, 변제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한다. 그래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은 뭐예요? 1년 후 변제기가 된다는 얘기지. 미리 판 거죠. 변제기 전에. 그때는 채무자는 변제할 시점에 돈이 있어. 변제기 시점 자력을 담보. 하지만 이 단어가 안 뜨고 그냥 채권 매도가 나오면 매매 당시, 채권 매매 당시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돼요. 담보채권 면제 특약, 특약 유효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지만 똑같죠.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 면제 특약이 있음에도 면하지 못한다. 느낌 왔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아서 이 면제 특약이 있어도 면하지 못한다. 담보 책임져라 이 나쁜 놈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고도 뭔가 안 했어? 그러면 이놈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 담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해도 면하지 못해요. 줘야 돼요. 알고도 경매 쳤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느낌. 자, 이제 담보 책임 문제 봐요. 작년 주택관리사요. 작년 OX 골라봐요.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담보 책임 옳은 거. 기억.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한다. 자, 그러면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을 팔았죠.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기 때 돈 있는 걸 담보해 줘야겠지. 돈 갚을 시점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단어가 뜨면 변제기 이르지 않은 채권이야. 그러면 너는 변제기 1년 후 변제기 시점 돈 있는 거야. 이거 담보한 걸로 추정한다. 맞네. 맞네. 자,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자,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해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동네는 저당권 행사. 다섯 번째. 이놈이 저당권 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연결돼 항상. 그러면 동네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동네에서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자, 해제 대금 감액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안 돼. 해제 손해배상까지 악의 매수인.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해제 손해배상. 다섯 번째 동네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제뿐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1번. 자, 디귿.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오른쪽 놈이 계약 당시 이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지문 길죠? 중심을 뽑아내야 돼, 민법은. 일단 동네 파괴요.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 매매. 자, 일부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전부 타인 권리. 동네는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 동네는 첫 번째. 매도인이 이전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연결돼요. 전부 타인 권리. 동네는 첫 번째. 자, 어디 동그라미. 매수인이 악이구나. 알았구나. 그러면 악의 매수인이 이 경우 첫 번째 동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절대로. 저당권 행사 여기 빼놓고는 선임한 손해배상 청구. 악의는 안 돼. 손해배상. 원칙이죠. 그래서 X야. 결국 기억 안 중요하니까 기억이 물음표 나와도 니은 디귿을 날리면 돼. 요렇게. 왜? 이건 제가 오늘 아까 설명했지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물음표 하는 거야. 니은 디귿은 해야지. 왕별인데. 저당권 행사하기 해제도 할 수 있고 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너 X. 악이야? 저당권 행사 아닌데는 원칙 선임한 손해배상 청구가 하는 거지. 악이는 안 돼. 너 X. 니은 디귿을 날리는 거예요. 1번은 물음표. 그래서 평소 훈련하지 않은 지문은 무조건 물음표야. 물음표하고 다른 데서 적히면 문제 맞히는 거예요. 박스 문제는 내가 안 걸 정확히 포함, 탈락. 그런 식으로 조합하다 가면 정답 지문이 나와요. 환매. 갑이 을한테 팔면서 환매 특약을 걸죠. 자, 환매는 여기 노란색 정확히 하면 돼요.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라.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이 세 개만 외우면 돼요.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다시 한번.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그러면 거의 정답점은 여기서 박혀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라. 환동이. 반드시 동시에 환매특약 걸어야 돼요. 환호, 환매기간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5년 제한에 걸려요. 따라서 만약 환매기간을 5년을 넘게 7년, 10년 했다. 5년으로 단축된다. 넘으면 5년으로 단축. 환호!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 5년으로 봐줘요. 그래서 환매는 환호 5년을 외우셔야 돼요. 5년. 환동이, 환호. 5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넘었다 단축. 안정해도 5년. 자,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나오죠. 한 번 정했다면 환매기간 절대 연장하지 못한다. 만약 3년으로 정했다. 3년으로 픽스돼요. 절대 연장 안 되는 거예요. 1년으로 정했다. 1년으로 픽스돼요. 절대 연장 못해.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5년을 넘지 못한다. 넘었다 단축. 이렇게. 안정해도 5년. 이렇게. 5년 제한에 걸린다. 자, 환매, 특약.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세트죠. 항상. 물권법에서 했죠. 당사자 간의 특약은 두 사람밖에 모르니까 공시해 줘야지. 그래서 세트.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이건 세트죠. 자,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종. 이 지문 주인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가면 종놈의 환매특약도 같이 효력을 잃는다. 아까 똑같죠. 계약금하고 주종의 관계에 있어서. 자, 우리 법조문 환매대금은 나중에 갑이 줄 돈. 우리 법조문이에요. 매매대금 5억에다가 혹시 계약할 때 매수인 의리부담한 매매비용 한 100만 원 정도 있다면 그걸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냥 흘러가요. 자, 이 대문 판례 합니다. 환매 등기 경료 후 매수인 을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3자 병에 대해서 환매 등기를 이유로 소유권 달라는 거 이 청구 거절할 수는 없다. 자, 그림으로 이해해요. 환매특약부 매수인 을이 환매 등기를 박힌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요. 매매. 그러면 매수인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3자 병이겠죠. 이 병은 당연히 을 소유권 주세요 하겠죠. 등기 주세요. 그러니까 을이 병 이거 환매 등기돼 있어. 나중에 갑이 너한테 3자 등기 받아 너한테 들이대. 너는 뺏겨. 그러니까 나 소유권 안 줄 거야.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가니까 을 줘. 계약했으면 줘. 나중에 이러면 환매권 행사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들이대든 말든 얘 둘 사이 문제지. 왜 니가 오지랖이야. 계약했으면 줘. 그 판례요. 쉽게 가면. 그래서 자 이해하란 얘기요. 환매 등기 박힌 후 매수인 팔았단 얘기야. 을이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판 매수인 을은 지로부터 다시 매수한 3자 병에 대해서 병이 소유권 달라고 하니까 환매 등기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넘겨주는 지체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줘라. 등기 넘겨줘라. 소유권 넘겨주는 거 그냥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그대로 을 병이 너한테 소유권 달라고 하면 줘라. 거절할 수는 없다. 거절할 수 있다? X예요. 안 줘도 된다는 얘기니까 X지. 줘라. 그래서 소유권 달라고 하는 거, 네 채무, 소유권 넘겨주는 네 채무 이행하는 거 거절할 수는 없다. 줘라 그 말이야. 팔았으면 줘라. 팔았으면. 나중에 갑이 들이대든 그건 갑병 문제지. 네가 왜 안 준다고 거부하느냐. 줘라. 거절할 수는 없다. 줘라. 거절할 수는 없다. 줘라. 같은 말이야. 같은. 거절할 수는 없다. 줘라. 제가 왜 3번이나 할까? 바뀌라고 여러분들한테. 거절할 수는 없다. 줘라. 근데 거절할 수 있다? X. 거절할 수 없어. 줘라. 있어? X. 장난쳐. 우리 시험 정답 중. 거절할 수 있다고 X. X. 거절할 수 없어요. 청구하면 소유권 넘겨주라. 자, 환매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 안 했다면 환매권은 소멸. 기간 내에 돈 주면서 찾아가야 돼. 자, 매도인 갑은 환매권 행사 후, 자, 환매권 행사했죠. 돌아와 했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제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자, 환매권 행사했다 바로 돌아오진 않아요. 왜? 의사표시.
186조. 등기 박아야 소유권 취득. 그래서 등기해야 186조 지문이에요. 자, 환매권 실행됩니다. 얘가 5억 받았고 을이 목적물 받았죠. 지금 가불만 그림이 있어요. 얘는 빼고. 그러면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 대금으로만 정산하면 되지. 5년 동안 발생한 목적물 과실, 5년 동안 발생한 대금 이자는 서로 퉁친 거를 본다.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법조문. 그래서 환매권이 실행되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하고 5년 동안 발생한 대금 이자, 과실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본다. 상기한 걸로 본다. 즉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 달라고 할 수 없다로 끝나고 과실, 월세 달라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서로 퉁친다는 얘기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오로지 환매 대금으로만 정산하는 거예요. 법조문이에요. 자, 환매는 다른 시험 기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험만 나와요. 우리 30회 하나 볼게요. 30회. 환매 틀린 것은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등기가 격려된 후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환매 등기 됐으니까 나 안 줄 거야 할 수는 없다. 줘라. 맞네. 거절할 수 없어. 줘야 돼. 환매 등기를 이유로 소유권 넘겨주는 거 거절할 수는 없어요. 줘라. 맞네.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절대 연장 못해. 맞네. 절대 연장하지 못한다. 끝났네. 3번 매도인이 그럼 항상 왼쪽 놈 갑이에요. 갑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 저놈에 대해서 들이댈 수 있다. 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들이댈 수 있다고? 세트로 풀 수 있죠. 등기를 하면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요. 세트로. 자, 일단 물음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평소 올리는 지문은 그렇게 아니니까 별 3개짜리 아니니까.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자,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안정해도 5년. 환호 맞네. 5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라. 그래, 동시에지. 환호, 절대 연장 못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야, 환매에서. 환호, 절대 연장 못해. 그 다음 밑에 보면 팔래. 팔았으면 환매 등기됐다는 이유로 나 못 줍니다 할 수는 없다. 줘라. 거절할 수는 없다. 맞네. 여기를 거절할 수 있다. 다음 시험에 이 놈이 정답 지문이었어. 32회 때. 그래서 해야 돼요, 이 판례는. 자, 이거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186조 등기해야 될 수 있다. 몰라도 찍을 때 항상 이런 게 중간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 187조 동네만 아니라면 그 동네는 등기 없이 막 취득하니까 187조 동네만 아니라면 등기를 안 했다고 들이댈 수 없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이제 교환. 교환은 반대급부가 같은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주고 물론 약정이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교환은 요물이다. 되게 장난만 했죠. 아니에요. 재산권 이전 약정이에요. 약정. 낙성입니다. 쌍무니까 동시환매권 위험부담 지문이 떠요. 그 다음에 매매규정 준용되니까 매매 지문이 떠요. 어떻게 담보책임 나오면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요. 교환에서. 서로 부동산, 교환한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면 담보책임 져줘야겠죠?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규정 준용된다. 자, 시가차가 있더라. 보충금을 주겠죠. 이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대금, 금이니까 매매대금, 매매에다가 대금이 추가된 거죠. 매매대금 규정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 교환임대차의 매매규정 준용된다. 매매규정 준용된다. 그걸로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자, 그러면 교환은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이론으로 나오면 정말 쉬운데 사례 문제로 나오면 절반은 풀 수 있고 절반은 난이도 상이었어요. 우리 기출이. 그래서 교환 문제를 접하고 문제를 읽어보는데 복잡해요. 그러면 버려야 돼요. 지문만 한번 보고 이제 한번 찍어보든가. 자,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 돼. 이 정도 문제 지문은. 갑이 X금을 1억짜리를 을의 Y토지 2억짜리와 교환하는 계약. 그러면 갑을 사람 배치시키고 갑이 X, 을 Y니까 Y 이렇게 적고, 자, 을한테 8천만 원 보충금. 그러면 갑이 8천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갑 자리에 X 밑에 8천.
갑은 X 소유권 넘겨주고 8천 돈도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제 지문 들이대는 거예요. 갑과 을의 이 교환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의식이다. 자, 시험은 여기를 장난쳐. 교환은 요물이다. 그렇게 장난쳐. X, 낙성입니다. 요물은 계약금하고 현상 광고밖에 없어요. 낙성은 나와야 돼. 자, 계약 체결 후 이행하기 전에 왼쪽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구나. 자, 계약 체결 후 날라갔구나. 후발적 불능. 자, 불능의 원인이 뭐예요? 지진이구나. 그럼 빨리 위험부담, 쌍방, 무책 동네구나. 동네부터 파악하시고 잘못 없는 을한테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주세요 이렇게 읽어요. 주세요. 그래서 쌍방, 무책, 태풍, 낙뢰, 지진, 불가항력적 사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쌍방, 무책 지문은 태풍, 낙뢰, 지진,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쌍방 모두 책임 없는 사유 멸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동네 모두 잘못 없는 쌍방 무채. 그럼 나는 잘못 없는 을한테 주세요, 돈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계약 체결 후 오른쪽 Y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됐어. 그럼 수용이 동그란 빵 하시고 쌍방 무채이구나. 똑같은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수용은 주로 뭐가 나온다? 보상금 지문이 나오겠죠. 따라서 갑은 오른쪽 을한테 보상금 주세요 할 수 있다요. 보상금은 주세요 할 수 있다. 보상금 땡기려면 우리 위험부담에서 했죠. 토지 매매 대금은 주면서 5억 주면서 10억 뺏어오기. 그래서 보상금 지문이 수용세 뜨면 무조건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 있다. 자, 오른쪽 을은 왼쪽 갑에 보충금 미지급이 있다면 보충금 안 주고 있죠. 8천을 줘야 되는데 8천 안 주고 있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법정 효과에 따라 해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그래 여기 밑줄 동그라미 빵 하시고 보충금 주는 것도 갑의 채무입니다. 소유권 주고 보충금 주고 따라서 보충금 안 줘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발생했으니까 법정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만약 이 교환계약이 해제되면 갑과 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서로 동시에 돌려주세요. 맞는 지문. 자, 보충금 지급 기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왼쪽 갑은 Y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 이자를 오른쪽 을에게 지급해라. 자, 목적물이 오면 대금 이자는 지급해라. 그대로 연결됐죠? 아까 법조문. 목적물 인도받았으면 이자는 보내라.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오른쪽 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구나. 담보 책임이구나.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구나. 자, 을은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저당권 행사 담보 책임. 여기 동그란 빵하고 너는 담보 책임 권리하자 5번째 전일 수용저 5번째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을 때는 악의 매수인도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죠. 자, 갑과 을은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서로 이 부동산에 문제 있으면 담보 책임 부담해야겠지.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되니까. 그 담보 책임 지문이 그대로 갖다 쓰이는 거예요. 준용되니까. 오른쪽 을이 시가보다 높게 Y 토지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네요. 자, 이거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한 걸로 볼 수는 없다. 불법 아니다. 불법 간섭 아니다. 시가에 동그라미 하시고 시가 묵비, 시가 허위 고지는 사기가 아니다. 사기 아니다. 기망행위 아니다.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 간섭한 걸로 볼 수는 없다. 지문이 3개가 또요. 기망행위 아니다. 사기 취소할 수 없다. 불법 간섭한 걸로 볼 수 없다. 다 아니다. 없다로 끝나요.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시가가 나오면 동그라미. 아니다. 시가. 중요 부분 아니다. 기망행위 아니다. 사기 취소할 수 없다. 불법 간섭 볼 수 없다. 무조건 아니다로 끝나요. 무조건. 소수로는. 그래서 교환 이 정도 지문이 나오면 마치는 거예요. 자, 위험부담, 쌍방, 무채, 잘못 없는 을에게 주세요. 할 수 없다. 지진. 수용 남은 보상금은 주세요 할 수 있다. 보충금 미지급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지할 수 있다.
있다. 하도 담보 책임 서로 부담한다. 저당권 행사니까 해제 손해배상 악의도 다 할 수 있어요. 선이든 악의도 구별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시가는 사기 아니다. 불법 간섭 아니다. 자, 교환은 저게 문제였어요. 이제 임대차 갑니다. 임대차. 값을 세주겠죠. 항상 왼쪽 놈이 소유자, 주인, 임대인, 오른쪽이 임차인을 항상 임차인의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사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오른쪽 놈이 꼰자예요.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자, 임차인, 꼰자, 의리 중심이에요. 의리 항상 오른쪽 놈이. 자, 사용수익 하게 할 걸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 지급할 걸 서로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자, 우리 법조문이 차임 지급 있으니까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다. 전세금도 법조문에 있으니까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하지만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법조문에 없으니까 지료 아니다. 전세금 차임은 성립 요소다. 이건 뭐 덜 중요하고. 자, 이거 꽤 잘 나와. 꼭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타인권리 매매 유효. 타인권리 임대차 유효니까. 그래서 꼭 임대인 소유권 없어도 상관없다.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자, 우리 법조문 등기 절차에 협력해 주세요. 반대 약정 없다면 등기 협력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와요. 옳은 지문으로. 장난 못 쳐 이거. 자, 중요하죠. 임차권은 채권은 힘이 없죠. 따라서 주인이 바뀌면 을은 주인 나가라 하면 쫓겨납니다. 하지만 등기를 박았다면 이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임대차 자체를 등기했거나 또는 토지 임차인이 지가 올린 건물에 등기를 박았다면 등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예주로 등기가 돼요.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했다 이렇게도 나오고 우리 지문에 임대차를 등기했다 그렇게도 나와. 똑같은 말이에요. 임대차, 임차권을 등기했든 또는 토지 임차인은 항상 건물을 올리죠. 지 건물이 등기를 했다면 둘 중 하나만 박으면 돼요. 그러면 등기를 했구나. 제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임대차 이 동네에서 지문에 임차인이 등기를 격려했다. 등기를 했다. 그러면 소수로는 결정돼 있어요.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세트예요. 세트. 자, 임대차 세 문제 나옵니다. 매매가 보통 두 문제, 임대차는 세 문제 나와요. 자,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임차인의 세 가지 빅3 권리. 비용, 부속물, 지상물. 자, 비용, 부속물, 지상물.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비용 청구권. 그 다음에 부속물,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구별할 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만 가능해요.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돼요. 토지 임차인 X. 대신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이 나올 수가 없겠죠. 토지 임차인이 지 건물 사주세요.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전대, 무단전대, 동의 없는 무단전대가 시험에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비용, 부속물, 지상물 거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외에도 시험 나오죠. 세 문제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존속기간.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자, 기간을 정한 경우 갑과 을이 약속한 계약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하면 1년이고 100년 하면 100년이 되는 거예요. 최단 보장 이딴 것도 없고 최장 뭐 30년 지하 20년 10년 그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약속한 기간이 존속기간이 된다. 자, 묵시갱신. 묵시갱신은 6달 전부터 한 달 그딴 거 없어요. 임대차는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 그런데 임대인이 특별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자동갱신, 묵시갱신. 자, 이건 덜 중요하고 이거 두 개 노란색이에요. 민법 임대차든 전세권, 물권, 전세권이든 묵시갱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바뀝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자,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니까 여기가 이 법정이 작동되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임대차니까 해지, 통, 고를 할 수 있다.
자,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그대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이게 생략돼 있어요. 임대차에서 묵시갱신되면 이렇게 바로 연결돼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서는 묵시갱신되면 혹시 전 임대차에 제3자 제공한 담보가 있다면 이놈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로 이 담보는 소멸,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소멸.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 제공 담보가 있다면 이놈한테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기간 만료되면 저 담보는 소멸시켜줍니다. 소멸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지금 외우는 거예요. 제3자 제공 담보는 이 경우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멸한다. 자,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전세권은 소멸 통고고 여기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은 누가든 똑같이 6달로 소멸. 하지만 여기는 임대인이 하면 6달, 임차인 의리하면 한 달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하면 6달, 임차인이 하면 한 달. 이유는 보증금이 민법에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뭐 이유 몰라도 돼요. 임대인이 하면 6달, 임차인이 하면 한 달 후 해지. 그래서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전 임대차 묵시갱신에서 3자 제공담보는 이놈한테 돌려주게 하기 위해 기간 만료로 소멸,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작년 정답지만 작년. 이거 하나 알아서 문제 맞춰보래요. 그래서 별 3개만큼은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답지만 정답. 자, 차임 증감 청구권. 물가가 오르죠. 그럼 차임 증액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증감 청구권인데 차임 증감 청구권은 다 형성권이에요. 앞으로 증감 청구, 증액 감액 나오면 무조건 형성권. 자, 안 중요하고 두 번째 판례를 보면 돼요. 이거. 자, 주인이 월세를 증액 올립니다. 그런데 이놈이 반항하니까 소송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재판 결과 상당, 타당하다고 인정됐어요. 그럼 월세가 올릴 텐데 월세 올린 증액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1년 전 애초에 증액 청구한 증액 청구 시점으로 소급해서 증액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판례는 그대로 내야 돼요.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재판 결과 정당, 상당하다고 인정됐다. 그러면 증액 효력 언제 발생한다?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애초에 주인이 월세 올려주세요 한 증액 청구 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 발생한다. 증액 청구 시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판결 확정 시 X. 이거 장난쳐요. 판결 확정 시 X. 증액 청구 시로 증액 청구한 때로 1년 전으로 만약 재판 끝난 때 증액된다면 누가 월세 올려달라고 할 때 월세 올려주겠어요? 버티다가 이사가 버리지. 아니면은 재판 끝날 때부터 내지. 그죠? 소송 끌고. 법정저당권, 법정질권. 자, 우리 법이 일정한 경우 저당권을 주고 질권을 줍니다. 자, 별로 안 중요해요. 토지 임대인이 2년 차임 채권에게 임차인소 여기만 동그랍니다. 건물을 압류했다. 저당권 효력이 있다. 법정저당권. 어디를 압류했나요? 동산을 압류했네요. 그러면 법이 준 질권. 자, 건물을 압류했다. 저당권으로 나와야 되고 동산을 압류했다. 질권. 동산. 전당포죠. 질권 대상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정저당권.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 이 정도. 건물, 저당권, 동산, 질권.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자, 임대인의 의무. 이제 노란색 나오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고장나면 주인이 고쳐줄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임대인이 유지 의무 부담. 자, 대원 판례 예외죠. 그렇지만 파손 정도가 이렇게 뜨죠. 아주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해. 그래서 임차인의 사용을 특별히 방해하지 않아. 또는 저렴, 용이하게 있다는 식으로도 나와요. 그러면 느낌이 왔죠? 사소하대. 그러면 그 정도는 임차인이 고쳐라. 이 경우로 하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원래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원래는 주인이 고쳐줘야 돼. 근데 사소하대. 아주 저렴 싸게 고칠 수 있대.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데.
이 단어가 뜨면 임대인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통상 보통의 임대차에서 주인은 임차인 안전배려 의무 없습니다. 내 안전은 세입자 내가 스스로. 방범창 사건이죠. 내가 방범창 설치하고 해야 돼. 주인한테 설치 의무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사용 숙박계약 당연히 호텔 측은 식은장치 해주고 고객 안전배려 의무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비용. 자, 여기서부터는 10분간 쉬고 합니다.